안녕하세요. 달라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셀프로 하는 구매대행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그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시고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항목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여기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가 이렇게 하나 뜨는데요.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그런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닫기를 누르시고요. 이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간이사업자로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요. 아는 분의 사업장을 대신 신고해 드리는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이 거세자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간이 과세자에서 정기신고 들어가시고요. 가장 첫 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누르시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이렇게 이제 불러오기가 돼요. 지금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 과세자였다가 7월부터 이제 그 간이 과세자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매출이 좀 줄어서. 이 신고 기간을 보면은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불러오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국세청에 올라가 있는 그런 업종 코드가 52105로 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매업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업종 선택에 뭐 단순하게 소매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매업 맞나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항들, 부가세 면세 금액이라던가 영세 이런 것들은 그냥 아니오로 해주셔도 돼요. 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간편 신고로 넘어가겠느냐 이런 그 메시지가 뜨고요.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를 하는 그런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 입력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을 입력하는 곳과 그 다음에 기타 금액을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아닌 기타 금액에다 매출을 입력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그렇게 발행되어 있는 금액하고 일치를 안 하면 이게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자꾸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그런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각 마켓을 통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그 금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서 저희 이제 그 매입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송비로 그렇게 지출한 그런 금액을 빼고 매출 신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좌편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그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여기 기타 금액에다 저희 매출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업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매출액은 이 전 단계에서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던 부가가치세 소명 자료. 저희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판매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그 저희들의 마진, 다시 말해 구매 대행 매출, 즉 저희가 부가세로 신고하게 될 그런 금액들을 건별로 이렇게 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 표에 우측 맨 아래로 총 합계 금액이 나오거든요. 마켓에서 판매한 그런 금액에서 매입할 때 들었던 그 제품 구매 비용, 배송비 이런 항목들을 차감하고 난 금액의 총합을 저희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부가세 그 신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판매 내역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 작업도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이제 그 카피를 하셔가지고 기타 금액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 이렇게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그 항목이 이제 설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다른 그런 항목을 건드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고서 입력 완료 누르시고요. 다음 항목 넘어가면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그런 구간인데, 부가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될 그런 금액은 없거든요. 면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국세청에 있는 그런 그 법령을 지금 캡처한 그런 부분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108조 그 5항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그런 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간이과세자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기간에 발생한 그런 매출이 3천만 원 이상 4,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부가세를 면제를 받는 기준은 간이과세자이시면서 3천만 원까지. 여기 나와 있는 4,800만 원은 뭐냐면 국세청에서 문의하고 이제 그 답변을 받은 그런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간이과세자이시면서 4,800만 원인데 부가세를 면제받는 그런 기준은 작년 2020년이 아니고 올해 발생하는 그 매출분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하는 작년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신고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3천만 원까지가 면제가 맞고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사항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제가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 금액을 바꿔볼게요. 지금 이 신고서 같은 경우는 작년 그 1년 동안의 어떤 그런 그 매출에 대한 게 아니고 6개월에 대한 거거든요. 1,500 제가 만 원을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지금 보시면 그 매출세액 합계가 이제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홈택스라면 만 원 빠지잖아요. 그래서 만 원 빼고 내야 될 신고 금액이 지금 1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서 1,499만 9,999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금액으로 만약에 제가 저희 매출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가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자, 부가세가 원래 이제 그 잡혔던 그 매출세액은 14만 9,999원인데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빵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2단계에서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끝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이면서 작년 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이다, 다른 항목을 다 안 넣고 매출만 넣는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면제받는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